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유재산을 없애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어떠십니까? 솔깃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십니까?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15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1818년 독일의 작은 도시 트리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 훗날 세상을 둘로 쪼갤 남자입니다. 마르크스는 똑똑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노동자들은 기계 부속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하다 손이 잘려도 보상은 없었고 아프면 그냥 해고당했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시대. 마르크스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유를 없애면 됩니다. 공장도, 토지도, 생산수단 전부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취도 사라지고 계급도 사라지고 결국 모두가 평등해진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1848년 마르크스는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한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공산당 선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문장으로 끝나는 30페이지짜리 팸플릿이 역사를 바꿉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계가 있다고 봤죠. 먼저 자본주의가 극한까지 발전합니다. 부자는 끝없이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끝없이 착취당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터집니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면 그 다음 단계가 사회주의입니다.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아직은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국가도 있고 통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도기인 셈이죠. 하지만 점점 계급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며 계급도 사라집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능력껏 일하는 사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이게 인류의 최종 단계라고 믿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가 되고 과도기를 거쳐 공산주의. 한마디로 사회주의는 가는 길이고 공산주의는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공산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역사상 진짜 공산주의가 실현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가는 중이었고 대부분 그 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을 실제로 실행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917년 러시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민중, 무능한 황제, 끝나지 않는 전쟁.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그는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레닌은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몰아내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탄생이자 마르크스의 이론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산업 강국에서요. 그런데 러시아는 아직 농업 국가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보다 농민이 훨씬 많았죠. 이론과 현실이 달랐던 겁니다. 레닌은 이론을 수정합니다. 노동자들은 아직 혁명을 모른다. 우리가 대신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져갑니다. 인민을 위한다면서 인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미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죽은 후 더 무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그는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반대파 숙청, 강제 수용소, 인위적인 대기근. 이상은 지옥이 됐죠.
비단 소련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고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으며 북한은 3대째 세습하며 지금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민을 위해 평등한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말은 달콤합니다. 사유재산을 없애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말도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누가 나누느냐입니다. 나누는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 더 가지게 됩니다. 감시하는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인 이상 권력은 부패합니다. 부패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낳죠. 오늘날에도 5개의 나라가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라오스. 하지만 이 중 순수한 공산주의를 실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폐쇄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달콤한 약속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